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토요명어 감상회로 미나리를 감상을 했는데 원래는 왓챠파티상에서 간단하게 채팅으로 후기만 나누고 끝내지만 오늘 작품이 너무 좋아서 이 여운을 달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급하게 후기 나누는 방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화자님께서 이 미나리를 두 번째 감상을 하셨대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처음 볼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 더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화자님은 처음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셨고 두 번째 보셨을 때는 어떤 게 다르게 느껴지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지화자님? 그 음악이 좀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인식을 잘 못했는데 두 번째 관람하니까 내용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 스코어가 쓰이는 게 굉장히 철저하게 잘 쓰였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처음 보던 입장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따라가느라 음악을 잘 못 듣긴 했어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쓰이는 음악들이 좀 잔잔하게 깔리는 분위기잖아요. 어떻게 느끼신 건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스코어가 나올 때는 인물 개개인한테 뭔가 감정이입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놓인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대변한다고 느껴졌거든요. 디아스포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그 어떤 모습들, 그게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순간들을 네. 음악으로 쫙 비춰주면서 어쩔 때는 이제 슬로우를 걸기도 하고, 이게 스코어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앰비언트에다가 악기 하나를 끼워 넣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타라든가 아니면 뭐 피아노 건반 소리라든가 그 베이스로 이제 앰비언트 사운드 같은 이렇게 소리로 채워놓고 거기에서 악기 하나가 톡톡 튀는 게 미국이라는 거대한 땅에서 이렇게 외롭게 견디는 어떤 사람들을 음. 그 악기 하나 들어간 걸로 딱 표현한 거 아닌가. 아. 그 순간에 사람들의 그 감정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화 주제하고도 그게 잘 맞다고 느꼈거든요. 극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못 느꼈었는데 음악을 오늘 같이 보면서 네. 내용은 이미 인지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음악이 이런 식으로 쓰였구나. 상황을 뭐 설명하기 위한 이런 음악 같은 건 없었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렇게 잔잔하게 흐르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음악이 쓰이지 않았나. 아, 독특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아, 네. 고견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음악이 신경 써서 안 들으면은 크게 막 튀는 음악은 아니거든요. 제가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나오는 한예리 배우가 직접 부른 그 노래 말고는 사실상 기억에 남는 거 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화자님도 두 번째 보셨을 때 캐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음악 외적으로 뭐 다른 전반적인 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지화자님? 아, 저는 처음 봤을 때는요, 그 부부 가족 내 좀 되게 집중해서 봤었거든요. 그거 이민자라는 어떤 그 정체성 같은 걸 집중해서 봤었는데, 네. 오늘 방금 다시 보니까 그 노인네들이 보이더라고요. 할머니하고 폴하고. 그 전후 세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 전쟁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음. 그 할머니 장면에도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숨어 숨어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폴도 보면은 종교적인 거에 광적으로 집착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기행 같은 행동들도 하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일요일마다 자기는 교회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행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게 전쟁의 상흔을 자기가 그런 식으로 치유하는 거고, 그 할머니도 그런 식으로 받았던 상처를 그런 식으로 안고 있는 거고. 할머니가 아프실 때 그 자꾸 뭐가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전쟁 후유증의 일환으로 보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꼈었어요. 저는 그냥 아파서 헛게 보이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를 해보면은 그 말씀이 좀 더 설득력이 있네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삶을 견뎌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한국에서 또 이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 보기 전에 좀 잔잔하고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걱정을 조금 했는데, 영화가 진짜 여운이 좀 길기도 하고 되게 좋네요. 그 나사님도 이 작품 보셔서 뭐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달려오신 건가요?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막 난리지? 그러니까 이게 배급사나 제작사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었어요. 너무 뻔하고 전형적이고 그냥 심심한 이야기고, 영상미도 그렇고 뭐 스토리도 그렇고, 뭐 물론 윤여정 배우님은 대단하신데 아, 그 그럼요. 영화에서는 솔직히 윤여정 배우님의 그 뭐지 포텐셜에 진짜 100분의 1도 못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만한 캐릭터도 아니었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땐 되게 그냥
뭐 항상 하시던 연기 그냥 하셨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요걸로 상을 니네가 진짜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막 이런 아. 느낌도 있었고 맥락이 오징어 게임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 게 우리는 야 이거 너무 클리셰고 좀 많이 봐오던 건데 국내 반응은 좀 그랬는데 해외에서 완전 미쳤잖아요. 그분들은 예, 신선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만 그분들 입장에 좀 신선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나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뻐꾸기님도 요거 보셔서 한달음에 달려오신 거죠? 아, 예. 아. 영화 가족이랑 같이 봤었고요. 아, 다 이제 평들이 비슷비슷하고 네. 그닥 그렇게 재미있진 않아. 사실 물론 이제 윤여정 배우님이 연기를 잘하시지만 아까 저는 나사님 말씀에 제 100% 동의하고요. 영화 딱 다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리우드에서 상 주기 딱 좋은 영화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그런 PC주의가 이제 만연하고 있으니까 동양인들이 나오고 옆에 있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폴. 무슨 예수님의 보행을 따라하는 이상한 아저씨가 네. 겉모습만 이상하지 그들한테 호의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상하지만 좋은 아저씨라고 했어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문제 일으키고 같에다가 백인 남자잖아요. 그쵸? 그런 남자들이 그런 사람이 남의 땅에 처음 온 이주민들한테 동양인 이주민들한테 잘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음. 이런 영화에 그냥 상 한번 줄 때가 돼서 백인들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마지막에 불내는 정도? 또 네. 할머니가 그렇고 그래서 아마 상은 그래서 저는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영화 자체는 뭐 그렇게 재미있진 않았는데 영화도 참 그 묘한 느낌이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이콥 가족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한 전경이나 미장센들이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좀 메말라 있는 느낌이 굉장히 잘 전달을 했던 것 같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국인들은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윤여정 캐릭터랑 그 백인 아이씨 캐릭터가 이 영화를 그래도 계속 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뭔가 문제를 일으켜갖고 불안해요. 사실 이렇게 뭐 문제된 행동을 안 하는데 이 둘 때문에 영화가 뭔가 좀 더 스릴이라고 해야 되나? 스릴이 조금 그래도 있습니다. 이 둘 때문에. 쪼는 맛이.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한테 되게 감정이입이 많이 됐거든요. 저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조금 아들이랑 똑같아. 심장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네네. 뛰는 게 굉장히 제한됐었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근데 이제 할머니가 똑같이 하는 거야. 진짜 우리 할머니한테. 야야, 저런 부분은 또 잘 가져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그리운 느낌이 그런 감정을 잘 그려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미는 없었다. 할리우드에서 딱 상 주기 좋은 영화다. 지어자님 혹시 응원하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런 영화는 아니라고 봤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든 영화라고 봤거든요. 그럼 알겠습니다. 지화자님의 첨언을 우리 소울님의 후기를 들은 후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님 미나리 보셨으면은 간단하게 후기 공유 가능하실까요? 아니 저도 볼 때는 좀 재미가 없었는데 네. 최근에 그 거의 없다님이 유튜브에서 리뷰하신 게 있거든요. 거기서 윤여정 배우를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가족이 가장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짠 나타나는데 그냥 바로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애 병도 고쳐주고 이 부부의 부부라가 있을 때 참고 불을 내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불안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요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해결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전형적인 할머니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울님께서 이제 윤여정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에 대해서 좀 거엄님의 영상을 보고 새로운 해설을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궁금하네요. 저도 요 끝나면은 영상 한번 찾아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 님 같은 경우는 윤여정이 같은 동양의 마녀 같은 느낌이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윤여정은 어느 순간 딱 나타나서 아들의 병도 없애주고 가정의 불화도 없애주고 자기 할 일을 모두 다 하니까 신화적인 이야기라고도 하셨는데 부모님 세대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저희한테는 신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신이잖아요. 창조자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이야기는 신화가 되는 거고 무슨 그런 존재를 그냥 표현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그 이민 2세잖아요. 그 감독이. 꼬마이가 감독인 거죠. 어렸을 때 모든 것이 뭔가 신비롭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했던 도전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영화일 수도 있겠다. 부모 세대에 대한 얘기를
약간 신화적으로 푼 종교적인 메타포가 많잖아요. 잘 녹여낸 것 같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지화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까 요 작품이 오히려 좀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병아리 그 감별하는 것도 그렇고 공장에서 그 불태워지잖아요. 쓸모없는 병아리. 이제 그런 식의 상황에 놓여진 것 같은 그 인물들 표현한 것도 네. 이민자들의 그런 상황으로 표현된 것 같고 어, 그 기독교적인 정서가 많이 녹아 있는 게 이름이 제이콥이잖아요.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이제 성경책에 야곱으로 나올 텐데 아, 그 이집트로 가갖고 불을 축적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어떤 인물이었는데 성경 속에서 그런 인물처럼 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제이콥이라는 그 인물 자체도 그 할머니가 데이빗 데리고 강가 가서 뱀 만나잖아요. 네.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거든요. 아, 눈에 네. 보이는 거는 오히려 괜찮다. 안 보이는 게 위험하지.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일지라도 부딪히는 게 낫지. 숨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데이빗이 팬티를 숨기잖아요. 자기가 오줌 쌌는 거. 그걸 숨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그 장면하고 자꾸 붙더라고요. 숨겨서 될 일이 아니고 현실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는 이 어려운 일을 직접 맞닥뜨리는 일이다. 그거를 시종일관 잘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 정서에 기대고 있다거나 그런 음. 영화가 아니라 음.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음악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말 정교하게 만든 영화가 아닌가. 그런 지점에서 상을 준 거지. 단순하게 그 동양인이 나와갖고 가족적인 정서를 건드려서 상을 받았다. 요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아까 붉은 눈의 뻐꾸기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도 약간은 수긍을 했던 게 교회에 가잖아요. 왠지 그 교회 안에서 뭔가 인종차별적인 사건이 뭔가 하나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아들 데이빗 그 친구가 뭐 넌 왜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만났을 때. 근데 결국은 친구가 된단 말이죠. 특별적인 이벤트가 몇 번은 일어날 법한데 그냥 잘 흘러갔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 붉은 눈의 뻐꾸기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 때문에 혹시 그런 이벤트들을 좀 의식해서 뺀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걸 오히려 네. 과하게 넣었으면은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하고 되게 동떨어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영화가 조금 문학적인 게 현실에서 다룰 법한 갈등은 또 별로 없거든요. 그 할머니도 되게 사람처럼 안 느껴진다는 게 뭐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현실에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현실적인 거랑 떨어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 영화가 저는 지루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실패한 사람이 다시 성공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제가 많이 성공이 들었거든요.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자 보면 네. 에레미야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나서 정확히 뭐 지역명은 기억 안 납니다만 어느 지역으로 가거든요.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지만 결국엔 실패하고 그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제이콥 같은 경우는 딱히 교회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옆에 있던 굉장히 신실해하는 사람이 와서 머나먼 이국에서 잘 살게 해주고 잘 도와주잖아요. 네. 이런 게 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사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앙을 피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모세가 되지 못한 에레미야 같다라는 누군가가 그런 리뷰를 남겼는데 그 리뷰를 보면서 그 사람이 영화 평론가니까 여러 가지 많은 걸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지 별로 종교에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참 알기 힘든 그런 영화구나. 사실 그렇지 않은 영화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라스트 듀얼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상징이 있고 정말 많은 깊이가 있지만 그걸 모르고 봐도 재밌고 그리고 알기가 좀 쉬웠어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른 상을 받은 영화들에 비해서는 저는 알기가 그렇게 쉬웠나? 일반 관객들한테? 사실 그래서 상을 저렇게까지 줄 만한 영화는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부터 나사님이 계속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면서 대기를 하셨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저도 방금 뻐꾸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게 저한테 재미가 없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들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소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판타지 같다고 했잖아요. 저는 뭐 종교 이런 거 다 떠나서 감독이 어렸을 적을 자기 나름대로 미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재미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오히려
뭐 다큐나 르포같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다고 하면 미국 생활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오는데 생각보다 너무 갈등이라고 할 만한 갈등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등장하는 부분은 그 아이가 직접 느껴서,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느껴서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뭐 할머니라든지 뭐 교회를 가서 전혀 인종차별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거는 그냥 아이의 입장에서 그렇게 느꼈던 거고, 오히려 엄마랑 아빠가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싸우고 막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전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할머니랑 그 뛰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현실로 봤을 때 그냥 아이가 뛰어가는 장면이에요. 자기는 그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독이 더 막 힘을 써서 찍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네. 계속 아이의 시점으로만 봤다면 저는 이 영화가 좀 판타지 같고 더 재밌었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도저도 아닌 이야기 같다라고 느껴져서 더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소울님 잠깐 마이크 푸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어서 푸신 건가요? 그냥 애 시점에서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할머니 손이 약손하면서 배 문질러주면은 나았던 기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머니가 마술도 아닌데 그렇게 나았던 것처럼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차라리 보여줬으면 좀 더 재밌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울면서 봤어요. 저는 제 경험과 겹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감정이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운이 많이 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게 없이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나사님이나 소울님처럼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는 이거 전형적인 미국 영화라고 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나오고 한국어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정서 자체가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혼동도 관객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연기하는 미국 정서라는 게 그게 저는 이민자들 정서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그 부화장에서 아주머니가 하시는 대사 있잖아요. 왜 한국인들 많은데 교회를 왜 안 만드세요? 이러니까 우리는 도시에서 한인교회 피해서 이 시골로 온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되는 방식도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아메리카 땅에 정착하고 자기들끼리 개척하면서 이루었던 게 미국 역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이민자들도 매한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미국에 와서 정착하는 미국인이다라는 얘기를 감독은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감독 본인이 그 상황이시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가 많이 섞여 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흑인들보다 더 뼈를 지금 받는 존재들이 동양인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위대함을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어찌 상을 안 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비의식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차라리 정말 한국적인 색채가 강한 걸 뭐 다른 걸 만들어서 그랬다고 하면은 납득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니네 이야기를 동양인 배우들이 연기를 한 것 뿐인데 여기에 상을 준다고? 이런 생각이었었어요. 우리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는 얘기신 거죠? 그쵸. 전혀 저희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안 들었고, 그 배우가 연기를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딕션 자체가 전혀 한국적이지가 않죠. 전 세계 관객 중에 네.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가장 재미없게 봤어요. 그니까 그러면 안 이게 되지. 외국 사람들이 연기했으면 우리도 좀 더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도 뭐 알아들을 수는 있게 연기를 했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정말 보편적인 정서를 건드렸다고 생각된 지점이 미나리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할머니가 가져와서 그걸 씨를 뿌려서 거기서 자라나잖아요. 그 누군가는 그런 식으로 다들 살아간다는 거죠. 어딘가로 가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는 거. 그게 가장 인간 보편의 정서가 아닌가. 그런 지점을 건드렸다고 생각되면은 전 세계 어느 관객이든 간에 그 정서에 공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나리라는 말이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받침도 없고 되게 발음하기도 쉽고 결국에는 폴의 그 할렐루야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전 세계인에게 공감과 환호를 이끌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못 이끌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아까 뭐 보편적인 정서를 건드렸다. 뭐 낯선 땅에서 결국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보편적인 정서를 건드린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영화에서 말하는 그 보편적인 정서가 저도 건드린 것 같아요. 저도 연고 하나도 없는 수원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단칸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랬던 제 정서도 건드린 것 같고 할머니에 대한 제 정서도 건드린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살아생전에 저를 너무 예뻐하셨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이게 돌아가시게 됐죠, 갑자기. 이거는 영화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와이프랑 결혼하기로 하고 와이프가 꿈을 꿨대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반대편 아래쪽에서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어떤 할머니가 올라오더래요. 올라오면은 당연히 서로 얼굴을 마주 보겠죠. 근데 그 와이프 얼굴을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면서 올라가더래요. 그런 꿈을 꿨는데 나중에 제사 지낼 때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할머니가 저를 아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해서 울면서 봤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오늘 영화 보고 나서 여운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방을 열었는데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미나리 후기 나누는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영화 복수는 나의 것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같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